아니 군태가 갖고 있어. 왜? 온라인 수업 거기까지 채점 기준. 됐어. 오지훈 쌤이 내려가는 거라. 나도 무슨 사진 있어? 오지훈 쌤이 내려가는 거라. 오지훈 쌤이 강렬한 쌤한테 데이트 피터 씌운 거라. 건조가 쓰는 거? 바닥에 오지훈 쌤이 실수로 그거 켜놓고 갔는데 건조가 쌤이 어디 갔지? 그거 쓰러져 있는 헐, 나 갖고 싶다. 내가 보내달라 그랬는데 못 받았어. 목요일에 대소사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 할인 안 해? 춤 찍어. 짜스. 하나씩 있다.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수행 평가. 근데 동아리 있지? 왜? 끝내야 그래서 쌤한테 빼달라고 이게 저번에 원래 글쎄요. 우리가 원래 그 이순이랑 유연수 그 이름이랑 반지름 비율 원리를 다 만드는 거야. 인프미티나 시험하고 그다음에 일단 딥스에 시험하고 데이터 파일 떼고 파일까지 낸 다음에 밤에 갖다 놓고 나서 모아서 넣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진짜 시험 공부만 딱 2주. 역사. 다 외운 사람. 나 거기 다 그 가능해? 역시 아, 못 봐. 비싸 비싸. 그냥 상관. 22년 수행 한국 공비 운동수행사 그거는 나 오늘 해설한 거 봤어. 오늘 그거다 보빙사. 어빙사.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파면하고 컴플렉스 신문에 수신사 읽어주면 수신사랑 그다음 뭐더라 감감 잘 쓰는 거 아닌데. 조사 시켰다 마음을 좀 볼 때마다 사입이 열강이 열강이라고 했더니 열강이 뭔지 막 한국에는 연서사를 해. 열강 미국에는 이제 그냥 그 얼음 만드는 거 그래서 거거든. 뭘 이렇게 선사가 정이 회전과 미국에는 이제 설빙을 보내고 아 보빙사 설빙. 너 설빙 비행기 알지? 비행기 중에 보잉 알지? 아니 보잉 설빙 우리나라 들어봤어. 보잉 747 보잉 747. 들어봤지? 응. 그래서 미국에 가거든? 응. 그래서 보잉사로 외우면 돼 나는 이제 보빙인지 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 대리인한테 이름 물어보는 좀 거야 귀엽지 않냐? 그거 그 인사이드 아웃에 빙봉이 있는 거. 아 빙봉. 그 혜린이한테 물어보면 아, 왜 말안 했어? 친구 빙봉. 맞아. 별로 안 그 핑크 꽃기. 자 봅시다. 해야지 물어봐. 첫 번째 이제 알아볼 게 르클랑쉐셀이라고 하거든요. 르클랑쉐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뭐냐면요.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하는 왜 건전지라고 하는 거 있죠. 건전지. 그러니까 건전지라고 하는 게 이제 드라이. 라고 하는 그 녀석이 이제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클랑쉐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밌게도 우선 자 이제 전극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전극 구성이 우선 첫 번째 캐소드. 자 캐소드가 산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환원 반응이 되는 거예요? 캐소드에서 산화 반응이 돼요, 환원 반응이 돼요? 바로 환원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 전극을 캐소드라고 해요. 자, 캐소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흑연과 MnO2의 혼합 파우더가 탄소 막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노드. 에노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에노드는 산화 전극이죠. 얘는 뭐냐면 ZN 쉘이라고 되어 있네요. ZN 쉘.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고체 파우더인데 여기 이제 뭐뭐가 섞여 있냐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NH4Cl 고체도 섞여 있고요. ZnCl2 고체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MnO2 솔리드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흑연 가루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어떤 가루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물을 아주 약간 해가지고는 이렇게 도우를 만들어요. 자, 도우를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우 알아요? 도우? 그게 그 밀가루 반죽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밀가루에다가 그 물을 조금만 넣어서 막 치대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이게 반고체 형태가 되잖아요. 그걸 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에다가요 물을 사정없이 많이 넣으면 도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풀어져 가지고 밀가루가 물에 녹는 것도 아니고 안 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풀어진 좀 풀 비슷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밀가루가 있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칠한 거지. 칠해가지고 이게 쫀득쫀득한 상태로 만든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것도 다 뭐야? 가루라고, 가루. 고체니까 다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그 가루 혼합물에다가 물을 쪽쪽 해가지고 치댐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쫀득쫀득한 상태가 되겠지. 그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이게 뭐냐? 탄소 막대기를 준비하고 요 주위에다가 이렇게 저 도우를 톡톡톡톡톡 입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왜 그 떡갈비 만들 때 그 고기 뼈에다가 떡갈비 이게 다져가지고 착착착 붙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착착착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한층 더 둘러,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층을 더 둘러. 이 한층 더 둘른 게 이게 아연 껍데기야. 아연 금속 껍데기를 위에다가 둘러싸는 거야. 아연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판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이렇게 딱 다시 덮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걸 뭐라고 부른다? 요것을 르클랑 셰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걸 르클랑 셰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알겠죠? 설명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직접 나올 거는 3 요거죠. 전극 반응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전극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캐소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이겁니다.
알짜 반응이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이 알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H 플러스가 자유로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NH4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이 여기서는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NH4 플러스 AQ가 얘가 환원 반응이 돼가지고는 NH3AQ와 수소 기체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기체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수소 이온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 반응을 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H 플러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NH4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왜? 여기 지금 NH4Cl이 있잖아. 자, 그리고 그럼 잘 봐요. 처음에는 NH4Cl 고체였지, 고체. 고체인데 지금 왜 난데없이 AQ로 바뀐 거야. AQ로 바뀐 거야. 바로 여기서 약간의 수분이 첨가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건전지에도 수분이 있기는 있어, 아예 없어. 수분이 있기는 있다고. 있기는 있는데도 그래도 물이 흥건하게 철철 넘치는 거야. 그렇게 물이 철철 넘치진 않아. 밀가루 반죽처럼 된 상태여서 물이 철철 넘치진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말을 드라이셀, 건전지라고 불렀던 거야. 물이 철철철 넘치진 않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게 수분이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물이 철철철 넘치지 않는 건 좋은 거야, 불편한 거야? 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어떤 전기기구를 휴대하고 들고 다니는데 네. 이걸 구동하는 배터리에 물이 출렁출렁 들어있어. 네. 그래서 왜냐면 물이 있어야 이온이 이동해서 막 전기적인 걸 할 거, 이게 전기적인 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이 막 들어있어. 배터리 안에. 네. 그래서 막 흔들면 출렁출렁 되고 막 목마를 때 막 빨아먹기도 하고 막. 네. 어? 맛있겠네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리고 뭐 툭 떨어뜨렸더니 막 물이 질질 새고 막. 자,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휴대하고 들고 다니는데 물이 출렁출렁하면 이건 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지. 그 출렁출렁한 걸 없애기 위해 이런 식의 도구를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발된 건전지라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휴대용을 위해 저렇게 이 뭐냐면은 도우 형태의 전해질을 만든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다 보니 수분이 약간 들어있는 상태에서 NH4 플러스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환원 반응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깜짝아. 그래. 왔어요. 그래. 네, 이거 17장 이거 있어요? 17장 이거 전기화 있어요. 그래. 그래, 좋아. 자, 근데 이때 세 번째 H2 기체가 생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수소 기체가 탄소 막대에
들러붙어서 자유전자 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스는 전기 저항이 커요, 작아요? 전기 저항이 기체는 매우 크죠.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사이다를 따가지고 유리컵에 딱 따르면 그 사이다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뽀글뽀글 나오다가 그 유리 벽면에 살짝 붙죠. 그런 일이 요 탄소 봉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붙는다고 이렇게 붙는다고. 그럼 수소 기체 자체가 일종의 빈 공간이 돼 버리니까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혹은 다른 이온들이 이용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뭐 자유전자 혹은 이온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가 뭔가 H+가 혹은 NH4+가 환원이 돼서 기체가 만들어지는 환원 반응이 되는 건 되는 건데 그 기체가 오히려 셀의 구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생성되는 H2 가스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뭘 사용하게 되냐면 빠르빠르빠르빠 MnO2 솔리드 act as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묘한데 표현이 디폴러라이저라는 말을 써요.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표현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소극제, 감극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소극제, 감극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아, 중성화요? 중성화요? 누구를?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중성화 하길래 중성화 맞잖아요. 네, 중성화. 네. 저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뭐라고요? 집에 여기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 키워요. 아, 물고기요? 아, 물고기. 불공이라는 거. 나 불고기를 키운다고 막. 진짜요? 어떤 거요? 저 엄청 많이 키워요. 뭐 알파카요? 뭐 어떤 거? 앵무새 키웠어요. 앵무새요? 그래요? 거북이랑 거북이, 달걀. 강아지도 키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좋네요. 우리 키우는 나중에 오리고기 해보세요. 좋습니다. 오리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는데, 다 좋은데, 예쁘고 좋은데, 털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뭐 불편하진 않아요. 폭력성? 얘가 아니요, 되게 순해요. 되게 순해서 그리고 고양인데 강아지 같이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암컷이에요. 암컷이어서 막 손님들 오면 먼저 나와서 막 이렇게 반겨요. 그래서 고양인데 사람들 오면 먼저 가서 막 이렇게 숨지 않아요. 이게 아주 순한 애인데 발전기가 매달 와요. 매달. 계속 와요. 계속. 이게 그러면 이게 진짜 감당이 그 발전기가 오면요. 얘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막 가만히 서 있으면 걔가 암컷이잖아요.
엉덩이를 내 발에다가 막 비벼요. 막 순간 섬뜩하다니까요. 뭐야? 그래서 야 들어가 이게 막 발로 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선아하고 정가연 막 가엾다고 막 안아주고 막 그러는데 난 그거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그때. 막 이렇게 그러고 그래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그래서 해야 되겠죠. 참 가여운 게 지도 생인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보고 참 하여튼 뭐 그렇긴 하죠. 네. 좀 애매합니다. 네, 이게 참네. 어쨌건 몸에 있는 기능인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 가슴 아파. 그래서 한대 중성화 하여튼 디폴라라이즈 알겠죠? 자, 디폴라라이즈. 자, 이때 재밌는 건 NH4 봐요. NH4Cl인데 여기 표기가 솔리드였다가 AQ가 됐죠. 근데 MnO2도 이 혼합 가루에 들어있긴 한데 얘는 계속 솔리드예요. 왜일까요? 예? 자는요? 지우개. 쟤는 계속 솔리드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 녀석은 MnO2는 바로 앙금이에요. 즉 물을 살짝 집어넣어도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도우처럼 찐득하게 붙어있는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을 첨가해도 MnO2는 상태를 솔리드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NH4 플러스는 원래는 솔리드였는데 물을 첨가했을 때 NH4 플러스 이런 건 물에 엄청 잘 녹거든요. 네. 물에 엄청 잘 녹으니까 AQ로 쓰는 건데 얘네들은 물이 뭐 많아도 물에 녹질 않아서 도우상에서 그냥 고체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소극제, 감극제로 사용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자, 그럼 이제 한 줄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요? 아이쿠. 이렇게 됩니다. 바로 봐. 솔리드가 만들어진 H2 가스랑 반응해서 Mn2O3 솔리드가 되고요. 자, 역시나 솔리드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건 얘 또한 뭐라는 얘기예요? 이 또한 앙금이라는 얘기겠죠. 수분이 약간 있어 전혀 녹질 않습니다. 그리고 H2O 리퀴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이때 무슨 변화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무슨 변화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바로 산화수 변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nO2에서 망간산화수 얼마예요? 네? MnO2에서 망간산화수 얼마예요? 불사. 바로 4가 플러스죠. H2에서 수소산화수 얼마예요? 제로. 0이죠. Mn2O3에서 망간산화수 얼마예요? 불사. 3가죠. H2에서 수소산화수 얼마예요? 불1. 1 플러스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망간 입장에서는 환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 입장에서는 이거 파란색으로 쓸 거예요. 입장에서는 산화가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반응과 이 반응이 동시에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캐소드에서. 캐소드에서.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캐소드 반응을 봤으니 어디 반응을 볼까요? 에노드 반응을 되겠죠? 자, 그럼 에노드 반응은 어떻게 됐냐? 자, 우선 빨리빨리 쓰세요. 빨리빨리 쓰세요. 뿔랑뿔랑 쓰세요. 자, 다 썼나요? 썼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운다. 자, 지우고 쓱쓱쓱쓱. 자, 쓱쓱쓱쓱.
자, 그럼 3 전극 반응의 두 번째, 자, 에노드. 자, 에노드에선 반응이 단순합니다. 바로 ZN 솔리드. 이 케이싱으로 덮고 있는 이 껍데기가 바로 그냥 에노드라고 했었죠. 이 케이싱이 바로 ZN2 플러스가 되면서 짜잔,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Q로 뭐라고요? 이 주변에 원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구나. 동그라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AQ라고 쓴 건 뭐겠어요? AQ라고 쓴 건 바로 아까 그 도우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ZN 금속의 이 표면에 이 금속에서 ZN2 플러스가 전자를 내어놓으면서 이쪽으로 도우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AQ라고 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3 전체 반응. 자, 그럼 전체 반응은 누구와 누구와 누구가 관여하는 거예요? 바로 얘하고 이 세 개가 동시에 관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조로록 더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더하라고요? 쪼로록 더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쪼로록 더해도 되는 이유는 자, 전자 개수가 어때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똑같죠? 그럼 저 반응을 쪼로록 더하면 어떻게 돼? 바로 앞서의 세 반응식을 그대로 더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ZN 솔리드 이 MnO2 솔리드 이 NH4 플러스 Q 그 다음 ZN2 플러스 AQ 그 다음 화살표 그 다음 MnO2 솔리드 MnO2요? 저거 솔리드 그대로 와요, 그게? 네, 솔리드 그대로 그냥 저는 그대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안 녹여서요. Mn2O3 솔리드 H2O 리퀴드 이 NH3 AQ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별거 아니고 아까 썼던 세 개의 반응식을 동시에 더한 겁니다. 진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NH4랑 NH3 저기 붙어 있는 거. 다시 뭐라고요? NH4 플러스랑 NH4 예, 그렇죠. 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빨간색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냈을 때 여기 실수했네. 원래 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금 양론이 맞죠. 그래야 질량 분석이 맞죠. 그러면 되게 재밌게도 잘 봐요. 원래는 누구의 산화수가 변했다? 누가 환원됐다?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 H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H 영가로 수소가 환원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더해지면서
여기서 변하는 산화수는 누구만 변하게 되냐면요. 아연 2 플러스로 산화가 되고 망간 4 플러스가 망간 3가가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 반응식에서 알짜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요. 바로 ZN0가가 두 개의 망간 4가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ZN2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망간 3가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건 산화수가 전혀 안 변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묘한 어떤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잉. 여기 줄게요. 지운다잉. 지우자. 그럼 이때 네 번째 디스어드밴티지. 자, 우선 이 르클랑시에 셀의 혁신은 뭐였다고 했어요? 이 르클랑시에 셀이 과거 어떤 그것보다 아주 훌륭했던 점은 뭐라고 했어요? 출렁출렁을 안 해요. 네, 바로 도우를 만들면서 드라이하게 만들기 아주 좋은 점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르클랑시에 셀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충전이 안 된다. 네, 치명적인 단점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정합이 너무 떨어져. 뭐라고요? 정합이 너무 떨어져. 정답! 박수!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전체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알아요. 자, 전체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방식. 자, 네른스트 방식은 어떻게 쓰면 되죠? E는 E0 빼기 0.05916 뮤 곱하기 로그 Q 이거잖아요.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네트 전체는 이 네트 표준 전자, 표준 전위값이 뭐 있긴 있겠죠. 여기에는 모든 농도들이 뭐 1몰이나 뭐 1기아 뭐 1대 그때 전위가 어떤 값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 했을 때 그때 빼기 0.05916 한 다음에 나누기 여기 뭐로 나눠야 돼요? 전자 몇 개예요? 자, 지워서 없어졌겠지만 전자 몇 개였어요? 2개였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막 아까 H 플러스 환원되고 그 다음에 아연 산화될 때 전자 2개씩 관여했던 거 기억나죠? 2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Q가 뭐예요? 반응 지수요. 반응 지수죠. 그럼 반응 지수 어떻게 써야 돼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반응 지수 작성하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바로 봐. NH4 플러스의 제곱 분의 ZN2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에 NH3의 제곱 자, 저렇게 쓰는 거 알겠죠? 자, 여기서 뭐는 표기가 되지 않아요. 고체하고 용매는 표현되지 않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고체 항상 활동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활동도가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용매 역시 활동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활동도가 1이라고 했었죠. 쳐졌어요.
그러네요. 물 먹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체하고 용매가 이제 말라가면 색깔 나오는 거 신기하다. 활동도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저 반응 그 평형상수나 반응지수의 표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누구누구만 표현이 되냐면 바로 얘 이 세 가지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응이 진행될 수록 NH4 플러스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왜죠? 왜 감소하죠? 반응물이니까요. 그리고 ZN2 플러스와 NH3의 농도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왜? 생성물이니까. 즉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얘는 점점점 감소하고 얘는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잘 봐. 얘는 점점점 줄어든대. 얘는 점점점 많아진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얘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네트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위쪽이 이제 이 네트인데 시간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점점 이렇게 돼간다 이거지.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직선인지 곡선일 거예요. 어떤 곡선인데 큰 경향성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럼 이때 생각해봐. 저런 건지를 사다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프레쉬 같은 데 넣었어. 그럼 처음에 딱 했을 때는 밝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밝았다가 점점 희미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쓰는 사람 기분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게 한 장 넘기면 나오는 7.2의 알칼라인 배터리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나 감소를 해도 계속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똑같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게요? 이 보완한 게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 효과 비슷한 효과가 연력학에 의해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7.2의 알칼라인 드라이셀이에요. 찾았어요? 알칼라인 드라이셀. 자,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이거 쉽게요. 지금 나잉. 짜자자잔. 자, 그래서 7.2가 알칼라인 드라이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일상생활 표현으로 뭐 알칼리 전지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알칼리 전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저거고요. 여러분 왜 TV 광고에서 막 팔굽혀펴기 하는 건전지 있잖아요. 예, 팔굽혀펴기 하는 건전지. 걔가 이거예요. 걔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상생 지금은 그래서 르클랑슈 셀이 없어요. 알겠죠? 지금은 르클랑슈 셀이 없고요. 전부 다 알칼라인 드라이셀로 다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건전지는 다 뭐냐면 알칼라인 드라이셀이라는 거.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결정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기존 르클랑슈 셀
NH4Cl 대신에 KOH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요 물질 하나만 바꿔준 것이 아주 큰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질적 특징이 KOH는 이 자체가 강염기죠. 이게 자체가 강염기여서 그래서 염기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NH4Cl 대신에 KOH를 쓴 것일 뿐인데 KOH 자체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기성 건전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셀 리액션 첫 번째 1 캐소드. 자, 캐소드는 바뀐 게 있다 없다? 이제 캐소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캐소드가 이렇게 뭘요? 그래. 그래. 들 수 있겠어요? 그래. 그래. 최인인데 이거 슬퍼 보여요? 네? 이거 슬퍼 보여요? 안 슬퍼요. 진짜로요? 네. 그래. 기로가 셌을 뿐인 것 같습니다. 기로가 셌을 뿐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학교가 생각을 어떻게 돌리는지 아시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고 그러시거든요. 뭐 해야 되는데요? 생각봐요. 치료제를 하나 만들래요. 뭘 만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라고요? 예. 그럼 그리고 뭐냐 비행기만을 날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비행기는 잘했어요? 비행기요? 검사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 어제 치료제를 시험 유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래요. 그리고 발표까지 시켜요. 그래요? 여기서 비행기 누가 제일 잘 날아갔어요? 여기서요? 몰라요. 진짜로요? 철인이 비행기가 좋았어요? 오. 서준이요? 진짜로요? 이야. 역시 듣고 나왔어요. 진짜로요? 그럼 그렇게 잘 날아가면 거기 체린이 탈 수 있어요? 체린이가 탈 수 있어요? 타도 중력장은 줄지 않을까요? 진짜로요? 오, 완전 좋은 비행기인데? 야, 요 종이 비행기에 체린이 탔어. 오, 좋아. 오, 좋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비행기. 좋아. 약간 고리 비행기 타면은 약간 마루가 짧은 좋네요. 그러니까 구름 없을 때 날아가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소드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캐소드 반응.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이 캐소드 반응에서 봐요. 앞서의 르 클랑쉐 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의 르 클랑쉐 셀.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디 씌우지? 여기 씌울게요. 여기 씌운다. 여기 씌울게요. 여기 씌운다. 아이고. 이거 지워지질 않네. 진짜 이런 선생님께서 실판에다가 물칠한 다음에 분필에 안 돼요. 안 마른 상태에서. 그게 이제 안 쓰시잖아. 이게 근데 아까는 안 마른 상태, 아까는 그 물을 먹은 상태인 물이 이게 되게 마모작용이 크거든요. 커서 잘 모르시면 물이 은근히 반응성이 있어가지고
물 자체가 이게 마찰이 되게 커요. 물 자체가 마찰이 커서 물 넣고 비비면 이게 되게 잘 벗겨져요. 그래서 은근히 물이 좀 한 그런 건 있습니다. 자, anyway. 자, 앞서의 르클랑시의 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자, 알짜 반응을 보자면 얘가 짜잔 반응을 해가지고는 H2 가스가 됐었잖아요. 그죠? 이 H2 가스를 이게 암모니아는 뗀 거예요. 어차피 그냥 알짜 반응만 생각을 하자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MnO2 솔리드가 저기에 있는 H2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다시 뭐가 됐죠? Mn2O3 솔리드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죠? 양쪽 개수 맞춰주면 자 봅시다. 여기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게 세 개니까 H2O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맞나? 맞죠. 예. 여기 이제 알짜 반응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죠? 아니, 알짜 반응이 아니고 이게 얘가 소극제로서의 역할이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이때 위에서 아래를 두 개를 더해봐. 그냥 알겠죠? 위에서 아래를 더해봐. 그냥 두 개를 더하면 자, 이 MnO2 솔리드가 이 H 플러스랑 반응을 한 다음에 자, 수소기체는 소고가 되고 전자 두 개랑 반응을 해서 Mn2O3 솔리드가 되고 H2 리퀴드가 됐던 게 이게 아까 르클랑시의 셀에서 나왔던 거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성이라고요? 염기성이라서 여기다가 pH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pH 조절을 한다? H 플러스 개수만큼 양변에 OH 마이너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에다가 OH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그럼 얘랑 소고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딱 소고를 시키면 뭐? EMnO2 솔리드가 H2O 리퀴드에 전자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Mn2O3 솔리드의 E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캐소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지? Mn2 H2 E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클랑시의 셀이나 알칼라인 드라이 셀이나 산화환원 측면에서 보면 달라진 건 없어요. 산화환원 측면에서 달라진 건 없고요. 앞서 르클랑시의 셀이 기본적으로 산성 조건에서 구동돼요,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돼요. 인더 산성 조건에서 구동이 된다면 알칼라인 드라이 셀은 그게 그냥 염기성에서 구동되는 거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것만 바뀐 건데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져요. 실용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캐소드 반응 됐고 그 다음 이제 에노드 반응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에노드 반응.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응? 그거 추워요? 좀. 자, 그다음. 이거 이 창문을 닫아놨어. 창문을 열어야지. 어이씨. 자, 두 번째는 이 에노드 반응. 자,
기본적으로 다른 물질은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겠다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 산화하는 거예요? 아연의 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Zn 솔리드가 Zn2 플러스가 됨시롱 전자가 두 개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이제 묘하게 이게 참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염기성 조건에서는 Zn2 플러스가 놀라웠게도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돼요. 그 침전이 어떤 꼴이 된다? 이런 꼴이 됩니다. 자, EOH-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뭘 사용하기 때문인 거죠? KOH를 쓰기 때문에 주변 전체 상황은 OH-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나중에 ZnOH2 앙금이 된다고요. 그리고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죠. 그럼 사실 산화완원, 산화 반응 측면에서는 이거나 달라진 거에 똑같은 거예요. 산화 반응 측면에서는 이거나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산화 반응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냥 0가가 2가가 됐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염기성에서는 얘가 앙금을 형성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얘를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혹은 ZnO 솔리드에 H2O2-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필수 형. 네, 저기는 두 개는 똑같은 거죠. 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앙금이 만들어지는 게 추가가 됐을 뿐인 거예요. 근데 앙금이 만들어지건 말건 산화환원 반응은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 네. 뭐지? 알칼리 전지에서 저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랑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알칼리 할 때는 저 위에 거 쓰면 안 돼요. 알칼리 반응에서는 전체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칼리 반응에서는 염기성에서는 Zn2 플러스가 물에 녹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물에 녹자마자 물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OH-가 있기 때문에 녹자마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탈수 형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ZnOH2는 물이 충분할 때 ZnO는 물이 부족할 때의 앙금 형태예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쓸 때 ZnOH2라고 써도 좋고 ZnO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H2O 빼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산화수는 여기서도 이가, 여기서도 이가로 달라지는 건 없죠.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3 전체 반응 작성해 볼까요? 전체 반응은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요거를 더하라는 거죠. 뭐 하겠죠? 그럼 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더하면 해야겠다. 더하면 이렇게 돼요. Zn 솔리드 MnO2 솔리드 H2O 리퀴드 ZnOH2 솔리드 Mn2O3 솔리드 혹은 Zn 솔리드
MnO2 솔리드, ZnO 솔리드, Mn2O3 솔리드.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해질이 도우라고 했죠. 도우. 그럼 도우에 물이 조금 더 많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고요. 도우에 물이 좀 적으면 이런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위아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똑같은 거다 이런 말이지. 자, 알칼라인 드라이셀에서 전체 반응식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아. 3 전체 반응식에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해 봅시다. 자, 네른스트 방정식은 아까 썼던 것처럼 E는 E0 빼기 0.05916 오버 U 로그 Q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반응에 대한 표현이가 있겠죠. 빼기 0.05916에 자, 이때 움직이는 전자가 몇 개였어요? 산화건, 환화건 두 개였잖아요. 2 쓰시고요. 그 다음 로그 반응 지수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반응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 지수가 1이 되겠죠? 왜 반응 지수가 1이겠어요? 다 고체, 용매, 고체는 활동도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했죠. 모두 다 활동도가 1이니까 반응 지수가 뭐가 되겠어요? 모두 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짜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알칼라인 드라이셀은 존재 자체가 표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칼라인 드라이셀은 그걸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계속 표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이가 표준 시간이 지나도 전이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이가 시간에 따라서 이 네트가 표준 전이랑 똑같다가 갑자기 뚝 사라져요. 갑자기 뚝 사라지는 게 언제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소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 소모돼 버리면 갑자기 전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똑같이 밝다가 갑자기 불이 팍 꺼지는 거죠. 그럼 그냥 바꾸면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찔찔찔찔 이렇게 되면 이거 바꿀까 말까 짱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얘는 환하게 바꾸다가 갑자기 뚝 바뀌니까 얄짤없이 바꿔야죠. 그냥 알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알칼라인 드라이셀이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테크닉인데 많은 전기화학 문제에서 자주 제시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야?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샤 갔다 오세요.